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50대 규모 21조 원짜리 계약을 미국이 차버렸더니 한국이 그 자리를 통째로 가져간 겁니다. 단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32년 경력의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펜타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UAE가 버린 F-35 80대 자리를 한국 KF-21 150대가 꿰찼습니다. 현지 생산권까지 던지면서 말입니다. 미국의 오만이 부른 180조 원 손실과 12개국 계약 실패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인입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맥클린입니다. 58살이고 32년간 방산업계에 몸담았습니다. 록히드 마틴 중동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앞에는 책임 추궁 서한이 쌓여 있습니다.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온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년 쌓아오는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연봉 2억 5천만 원에서 30% 삭감됐습니다. 사무실은 5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옮겨졌습니다. 명함에서 부사장 직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집 천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아내가 커피를 건넵니다. 말없이 건넵니다. 시선을 피합니다. 대화가 끊긴 지석 달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질문만 남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켭니다. 중동 뉴스가 나옵니다. 한국제 전투기가 사막 위를 날고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 자리였습니다. 조원희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엽니다. 전 동료들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부서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10년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이제 적입니다. 3,200명이 해고됐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매일함을 채웁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예전 자리는 없습니다. 구석 끝자리입니다. 명찰도 떼어냈습니다. 출입증도 반납했습니다. 새로 발급받은 임시카드에는 visitor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와도 타지 않습니다. 다음 걸 기다립니다. 문이 닫힐 때까지 제 얼굴을 봅니다. 창피합니다. 저는 180조 원을 날린 사람입니다. 미국 방산 역사상 최악의 계약 실패를 만든 사람입니다. 12개국 520대 계약을 한국에 넘긴 장본인입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뉴스에 나온 그 사람 맞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딸도 학교에서 놀림받습니다. 내 아빠 때문에 우리 아빠도 해고됐어. 동네 슈퍼에 갑니다. 주인이 압니다. 신문을 건네며 말합니다. 힘내세요. 위로가 아닙니다. 동정입니다. 일면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날 회의실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했던 말이 들립니다. 한국 따위가 뭘 만들겠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압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실수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자리를 꿰차는 순간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은 8년 전 가을, 워싱턴의 어느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펜타곤 건물 3층, 국방계약 전략실입니다. 그곳의 공기는 긴장과 자신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프로젝터가 차가운 청백색 빛을 뿌리고 있었고, 긴 회의 테이블 위에는 UAE 계약 관련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포토맥강이 보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은 달랐습니다. 미래가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21조 원짜리 미래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셔츠 소매를 스치는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8년 후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밀어낼 거라는 것을. 2018년 10월 23일 저녁 7시 펜타곤 근처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 파티였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48억 달러 계약을 막 체결한 참이었습니다. 약 6조 3천억 원입니다. F-35 전투기 120대 규모였습니다. 제 왼쪽에는 제임스 핸더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계약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그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중동은 이제 우리 마당이야. 오른쪽에는 사라 윌리엄스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 국방부 출신으로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UAE도 곧 넘어올 겁니다. 돈 더미를 들고 올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확신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존 패터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전직 공군 장성 출신으로 과묵하지만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죠. 중동 시장은 앞으로 30년간 120조 원 규모야. 우리가 다 먹는다. 그의 예측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크 존슨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였습니다. 50대 중반, MIT 출신으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죠. 데이비드, 저기 좀 봐. 그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TV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F-X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 지금쯤 돈 떨어져서 울고 있겠지. 역시 전투기 따위를 만드는 건 우리 같은 나라나 하는 짓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리사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40대 후반, 재무 담당 이사였습니다. 계산에 밝고 냉정한 사람이었죠. 한국은 인도네시아한테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8천억 원 분담금을 5년째 체납 중이래요. 그것 봐. 돈도 없는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고 난리야. 존이 샴페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세계 최강 방산업체의 핵심 인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배경 뉴스는 계속 흘렀습니다. 한국의 KF-X 개발 지연, 예산 부족, 기술 문제 등등.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하청업체나 하면 돼. 부품이나 만들라고. 사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5병의 샴페인을 비웠습니다. 축배를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미래가 장밋빛이었습니다. 하지만 TV 화면 한 구석에서 한국의 시험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건 1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봄, 서울의 어느 호텔 회의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5월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습니다. 미소는 친절했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네, 출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일 있으시길.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롯데호텔이었습니다. 방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복잡했습니다. 빌딩이 빽빽했습니다. 활기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30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강했습니다. 테이블은 길었습니다. 유자형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서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웠습니다. 제가 여유로웠습니다. 당시 저는 막 중동 담당 국장으로 승진한 40대 후반의 야심찬 임원이었습니다.
커리어는 탄탄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와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서 영어로 옮겼습니다. KFX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조 원 규모입니다. 개발 기간 10년입니다. 목표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120대 생산 계획, 수출 목표, 기술 이전 범위,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8조 원, 약 150억 달러입니다. 4.5세대 전투기 개발비로는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F-35는 개발비만 40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약 50조 원입니다. 우리에게도 버거웠던 금액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어떤가? 전투기 독자 개발 경험은 없습니다. KF-16도 라이선스 생산이었습니다. TO-10 고등훈련기도 우리 기술 지원이 있었습니다. 엔진은, AESA 레이더는, 전자전 장비는, 스텔스 기술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혼자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옆에 앉은 상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임스 핸더슨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의리입니다. 우리가 유리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판단은 이후 12년간 우리의 협상 전략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상 최악의 전략적 오판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오만의 근거가 명확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빠지면 사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핵심 기술 4가지가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체계, 비행 제어 시스템, 무장 통합 기술. 둘째, 과거 사례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있었습니다. KFX 분담금 8천억 원을 5년째 못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애걸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대만도 있었습니다. 경국호 전투기 개발에 20년 걸렸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F-16을 샀습니다. 터키도 있었습니다. TFX 전투기 개발 중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완성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셋째, 정보 분석 결과였습니다. CIA 보고서를 봤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규모는 우리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20분의 1이었습니다. 전투기 핵심 기술 10개 중 7개를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자 개발은 불가능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 측은 정중했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못합니다. 협상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의리입니다.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조건대로 밀어붙여. 그렇게 12년간의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로 돌아옵니다. 첫 3년은 순탄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였습니다. 2015년 3월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4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약 5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은 기뻐했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독자 전투기 개발 청신호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5천억 원 받고 핵심은 안 줬습니다. AESA 레이더 소스 코드는 제외했습니다. 스텔스 설계 데이터도 제외했습니다. 2015년 9월 한국이 시험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술자 20명이 파견됐습니다. 자문 역할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열심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우리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악착같이 합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이 명확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손바닥 아닙니다.
2016년 12월 설계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한국이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고쳤습니다. 우리 의견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제임스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순종적이군.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 순종이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새 국방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미국에서였습니다. 예산 압박이 심했습니다. 국방비 삭감 압력이 거셌습니다. 어느 날 상관이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프로젝트 수익성이 낮아. 조건을 다시 협상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술 이전 범위를 줄여. 대신 금액은 그대로 받아. 아니면 금액을 올려. 하지만 계약서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야. 한국은 어차피 우리 없이 못해. 배째라 해봐. 첫 번째 갑질 시도였습니다. 2017년 4월이었습니다.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화상회의였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를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부 항목은 제외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대신 다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됐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답이 왔습니다. 조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역시 한국은 의리구나. 배째라 하면 꼼짝 못하는구나. 그 확신이 강화되었습니다. 위험하게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두 번째 갑질이 있었습니다. 파견 인원을 줄였습니다. 20명에서 12명으로 줄였습니다.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한국이 항의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사정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국은 받아들였습니다. 자체 인력을 늘렸습니다. 우리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봤어야 했습니다. 신호를 말입니다. 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 세 번째 갑질이 있었습니다. 추가 기술 자문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답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1억 더 주십시오.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자체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자체 해결, 불가능해. 결국 돌아올 거야. 하지만 한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진했습니다. 패턴이 확립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합니다. 한국이 수용하거나 자체 해결합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한국은 느리다. 누적 미납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정확히 냈습니다. 하지만 미이행 의무는 쌓였습니다. 우리가 주기로 한 기술 자료 중 30%가 지연되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불만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신입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부서에 온 지 1년 된 젊은 친구였습니다. 부사장님, 한국이 우리한테 계속 양보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상대가 반발하는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몰라.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을인 거지. 배째라 하면 끝이야. 이게 협상의 기본이야. 그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갑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우리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KF-21 개발 현황 긴급 분석.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KF-21 시제기 1호기 롤아웃 성공. 예정보다 6개월 앞당김.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6개월 앞당김. 우리 지원 없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AESA 레이더 자체 개발 성공. 미국 기술 의존도 30%에서 5%로 감소. 손이 떨렸습니다. 5%. 그럼 95%를 자체 개발했다는 건가? 우리가 안 준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예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KF21 예산 7조 원 추가 편성. 총 사업비 25조 원으로 증액. 25조 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7조 원 많았습니다. 우리 분담금은 5천억 원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됐습니다. 한국이 자체 돈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에이, 허세겠지. 시제기 하나 만든 거로 뭘 하겠어. 양산은 다른 문제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저녁, 집에 서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CNN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신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공군 기지였습니다. 시제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화면 속 전투기는 우아했습니다. 기동이 부드러웠습니다. 30분간 비행했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앵커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로 이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F-35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 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리모컨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한국이 해냈어. 뭘? 전투기를 만들었어. 비행까지 성공했어. 그게 놀라운 일이야? 우리 없이 한 거야.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TV를 계속 봤습니다. 다음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2026년 양산 목표로 개발 중이며 수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불과 4년 남았습니다.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KF-21 첫 비행 봤어? 이거 심각한데. 답장이 왔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봤어. 하지만 괜찮아. 첫 비행이랑 양산은 다른 문제야. 결국 돈이 없으면 우리한테 다시 매달릴 거야. 그의 말에 마음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졌습니다. 2022년 2월 3일.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이었습니다. 15명이 모였습니다. 중동 담당, 아시아 담당, 기술 담당, 재무 담당 전부였습니다. 제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문제를 논의하자. KF-21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어. 마크가 반박했습니다. 빠르긴 뭐가 빨라. 시제기 하나 띄운 거잖아. F-35는 양산까지 15년 걸렸어. 한국도 똑같을 거야. 사라가 말했습니다. 동의 못해요. 한국은 우리와 다릅니다. 개발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뭔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전략?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써야 합니다. 존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 추이를 보세요. 2020년 70억 달러였습니다. 2021년 110억 달러였습니다. 57% 증가입니다. 그게 KF-21이랑 무슨 상관이야? 한국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KF-21에 쏟아부을 여력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사가 재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위비는 매년 7% 증가 중입니다. KF-21 예산은 국방비의 12%를 차지합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제임스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우리가 뭘 해야 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했습니다. 낙관론 한국은 결국 우리한테 올 거야. 수출 시장에서 F-35와 경쟁할 수 없어. 비관론 한국은 우리를 우회하고 있어.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 토론이 2시간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섣불리 움직이면 한국을 더 자극할 수 있어. 제임스의 결론이었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2023년 7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UAE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F-35 계약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7월 15일 국방장관과의 미팅이었습니다. 국방부 집무실이었습니다. UAE가 F-35 150대를 요청했습니다. 규모는 약 250억 달러입니다. 250억 달러, 약 32조 원이었습니다. 역대급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UAE가 소스코드 이전을 요구합니다. 현지 생산권도 원합니다. 장관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안 돼. F-35 소스코드는 우리의 핵심 자산이야. 절대 넘길 수 없어. 하지만 UAE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거절해. 우리 조건대로 하라고 해. 싫으면 다른 데 가라고 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날렸습니다. 저는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UAE가 한국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KF-21 말입니다. 한국, KF-21? 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F-35를 이기겠어? 말도 안 돼. 하지만 한국은 소스코드를 줄 수 있습니다. 현지 생산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성능이 떨어지잖아. UAE가 바보가 아닌 이상 F-35를 마다하고 한국 걸 사겠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UAE 건이 꼬일 것 같아. 왜? 장관이 너무 강경해. 한국을 무시하고 있어. 한국이 뭘 어쩌겠어. 우리가 세계 최강이잖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관료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F-35 기술은 보호해야 했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3년 9월 1일 UAE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F-35 150대 공급 가능. 단가 1억 6천만 달러. 총 240억 달러. 30년 유지 보수 포함 시 320억 달러. 약 41조 6천억 원. 조건 소스코드 이전 불가. 현지 생산권 불가. 완제품 수출만 가능. 기술 교육 제공 가능. 정비 인력 파견 가능. 자신 있었습니다. UAE는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F-35가 최고였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완전히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UAE가 우리를 선택하면 중동 시장은 우리 거였습니다. 3일을 기다렸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를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UAE 국방부 담당관에게였습니다. 서한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검토는 하셨나요? 검토 중입니다. 언제쯤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짧았습니다. 냉랭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국 현지 담당자에게였습니다. 한국 KF-21 상황 좀 알아봐.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보고가 왔습니다. 한국이 UAE와 접촉 중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확인 안 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하 직원 3명을 불렀습니다. UAE 동향을 매일 보고해. 한국 움직임도 감시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건너왔습니다. 스스로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협상 전략이겠지. 침묵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거야. 곧 연락 올 거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CNN 지금 당장 켜. TV를 켰습니다. 속보가 떴습니다. UAE 한국과 KF-21 전투기 150대 구매 계약 체결. 규모 210억 달러. 약 27조 3천억 원. 마우스가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튕겼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UAE는 소스코드 이전과 현지 생산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6년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원화 환산이 또렷했습니다. 27조 3천억 원. 우리가 제안한 41조 6천억 원보다 14조 3천억 원 쌌습니다. 부사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안다. 방금 봤다. 어떻게 하죠? 모르겠다.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무슨 일이야? UAE를 왜 놓쳤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27조 원짜리 계약을 날렸잖아. 한국이 소스코드를 준 겁니다. 현지 생산권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협상했어야지. 장관님께서 거절하라고.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1단계 부정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단계 확인을은 했습니다. 다른 채널을 돌렸습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도 보도했습니다. 단계 믿음이은 왔습니다. 진짜구나. 단계 내적은 붕괴가 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단계 현실은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UAE는 F-35도 필요할 거야. 추가 주문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주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 후에는 2024년 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부사장님, 필리핀이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KF-21 24대입니다. 규모는 32억 달러, 약 4조 1,600억 원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확실해? 네. 필리핀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필리핀 FA-50 대체용으로 KF-21 도입 결정. 2027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며 인도될 예정. 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제안했었습니다. F-16V 24대 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7천억 원 차이였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필리핀도 한국을 선택했어.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를 버렸다고. 또 한국한테 간 거야. 상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토요일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존, 필리핀 소식 들었어? 들었어. 믿을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일단 월요일에 회의하자. 2024년 3월 15일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이었습니다. 한국의 KF-21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 미국 F-35 독점 체제 흔들려. 기사 내용이 참혹했습니다. 한국은 소스코드 이전과 현지 생산권 제공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거부 정책은 오히려 기회를 한국에 넘겼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실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UAE 계약 실패로 주가 8% 급락. 투자자들 전략적 실패의 비판.
8%. 회사 시가총액 120조 원 중 9조 6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실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한국에 밀려 중동시장 점유율 12% 하락.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한국에 기회를 줬다. F-35 소스코드 거부는 역사적 실책. 가디언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미국이 버린 자리에서 30조 원 챙겨. 방산 강국 도약. CNN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보호에만 집중하다 시장을 잃었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용주의로 승리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줬어요. 또 다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 방산업계의 자업자득입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판 나라들조차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사우디 언론 한국은 파트너십을 이해한다. 미국은 갑질만 한다. UAE 언론 KF21 계약은 UAE 역사상 최고의 방산 딜.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5월 17일 폴란드가 KF21 48대 계약 6조 2천억 원. 6월 22일 말레이시아가 KF21 18대 계약 2조 3천억 원. 7월 8일 페루가 KF21 12대 계약 1조 6천억 원. 8월 19일 이라크가 KF21 36대 계약 4조 7천억 원. 9월 14일 콜롬비아가 KF21 20대 계약 2조 6천억 원. 12월 3일 이집트가 KF21 32대 계약 4조 2천억 원. 총 6개국, 총 216대, 총 금액 21조 6천억 원. 우리가 받을 뻔한 물량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뻔한 수익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으로 갔습니다. 2024년 11월 종합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직접 손실만 4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UAE 27조 원, 필리핀 4조 원, 폴란드 6조 원, 그 외 11조 6천억 원.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12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GDP의 0.4%에 해당합니다. F-35 프로그램 총 예산의 15%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받을 뻔한 물량 대비 0%, 우리가 얻을 뻔한 수익 대비 0%.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이 30% 삭감되었을 때 실감했습니다. 동료 3,200명이 해고됐을 때 실감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위기가 심화됐습니다.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누군가 기침했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눈인사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켜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냉방이 차가웠습니다. 주차장에 서였습니다. 전 동료가 지나갔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카페테리아에 서였습니다. 시판을 들었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오늘 어땠어?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식사해. 말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 망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도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동네 마트 주인 요즘 힘드시죠? 동정이었습니다. 골프장 동료 다음에 라운드 하자.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목사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계의 보도자료, 제목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KF21 8개국 추가 도입 협의 중. 총 누적 계약 500대 돌파. 두 번째 뉴스였습니다. 한국 KF21 수출로 향후 5년간 60조 원 수익 전망. 세 번째 뉴스였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세계 4위로 도약.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 마지막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이를 달성했으며 향후 미국 의존도를 0%로 낮출 계획이다. 의존도 0%. 우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엑셀을 켰습니다.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직접 손실 기회비용 180조 8천억 원. 무형 손실을 포함하면 200조 원을 넘습니다. 주로 원이면은 미국 항공모함 36척을 만들 수 있습니다. 180조 원이면 F-35 전투기 1125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원이면은 미국 NASA 연간 예산의 72배입니다. 조 원이면은 미국 해군 연간 예산의 약 3배입니다. 숫자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지서 8,500장은 현실이었습니다. 제 월급 30% 삭감도 현실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 한국의 KF-21 아시아 방산판도 바꿔. 일본 FX 사업에도 영향. 중국 환구 15 한국. 독자 무기 개발로 미국 그늘에서 탈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KF-21 성공. 동남아 국가들의 새로운 선택지 제공. 미국 뉴욕타임스 미국 방산업계의 오만이 부른 참사. 한국의 시장 내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로키드 마틴 전략적 실패로 180조 원 손실. 프랑스 르몽드 한국의 실용주의가 미국의 원칙주의를 이겼다. UAE 언론 더 내셔널 한국은 UAE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다. 미국은 고객으로만 봤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 KF-21 계약은 중동 방산협력의 새 모델. 미국도 배워야. 우리가 기술을 팔았던 나라들조차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뼈가 아팠습니다. CNN 미국 방산업계 자만이 부른 역사적 실패. FOX 뉴스 로키드 마틴 경영진 책임론 대두. 주주들 분노. 워싱턴 포스트 국방부 전략 재검토 필요. 기술 보호만으론 시장 못 지켜. 블룸버그 미국 방산 수출 2024년 전년 대비 15% 감소. 한국은 40% 증가.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방산 신흥 강국으로 부상. 미국의 독점 체제 종언. 정치권도 들끓었습니다. 하원 국방위원회 로키드 마틴 경영진 청문회 소집. 책임 규명. 상원 외교위원회 동맹국과의 방산협력 전략 재검토 착수. 전문가들도 비판했습니다. 국방 전문가 기술 보호는 중요하지만 시장을 잃으면 의미 없다. 경제 전문가 180조 원 손실은 미국 방산업계 역사상 최악의 실책. 1월 10일 한국 8개국 추가 협의 발표. 1월 12일 터키 KF-21 도입 검토 시작 발표. 1월 14일 캐나다 F-35 대신 KF-21 검토 가능성 언급. 1월 16일 호주 추가 전투기 도입 시 KF-21 포함 검토. 1월 18일 브라질 KF-21 기술 이전 협상 시작. 1월 20일 인도 KF-21 라이선스 생산 가능성 타진. 1월 22일 스페인 유로파이터 대체용으로 KF-21 검토. 1월 23일 그리스 재정 여건 고려의 KF-21 선호 입장. 1월 25일 로키드 마틴 추가 5% 하락. 1월 27일 보잉도 KF-21 영향으로 주가 3% 하락. 1월 29일 노스록 그루먼 방산 수출 전망 하향 조정. 1월 30일 레이시온 중동 사업 축소 발표. 2월 1일 미국 방산 수출액 전년 대비 18% 감소 확정. 2월 3일 한국 방산 수출액 전년 대비 52% 증가 확정. 2월 5일 IMF 한국 방위산업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2월 6일 세계은행 미국 방산업계 전망 하향 조정. 2월 8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 발표. 한국 세계 방산 수출 4위로 도약. 미국은 점유율 8% 하락. 마지막은 국제기구 평가로 신뢰도 하락이 공식화됐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장관실에 호출됐습니다. 펜타곤 5층이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앉으시오.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딱딱했습니다. 데이비드,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오? 180조 원이 날아갔어요. 회사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판단 잘못? 이건 재앙이요. 역사에 남을 실패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리게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표를 받겠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하시오. 네. 그렇게 32년 경력이 끝났습니다. 2025년 2월 16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정리됐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상징적인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14년 한국 출장 때 받은 명함. 한국 담당자의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좋은 협력 기대합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하지만 배신한 건 우리였습니다. 두 번째 2018년 사우디 계약 체결 때 받은 기념 메달. Excellence in Defense Partnership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트너십. 웃겼습니다. 우리는 갑질만 했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승진 발령장. 중동 담당 부사장 임명.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번째 2023년 UAE 제안서 초안.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소스코드 이전 불가. 조항에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그 동그라미 하나가 180조 원을 날렸습니다. 과거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만들겠어. 을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배째라 하면 끝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2월인데 따뜻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보였습니다. 32년이 끝났습니다. 2025년 3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 한국. 서울 상공을 나는 KF-21편대. 6대였습니다. 우아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른쪽 미국. 폐쇄된 로키드 마틴 공장. 담장에 For sale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KF-21 수출로 올해 80조 원 수익을 전망합니다. 반면 미국은 방산 수출이 22% 감소했습니다. 숫자가 대비됐습니다. 한국 성과 4가지. 첫째, 수출 계약 12개국 520대, 총 78조 원. 둘째, 방위산업 세계 4위 도약. 셋째, 독자 기술 확보율 95% 달성. 넷째, 고용 창출 2만 3천 명. 우리나라 현실 4가지. 첫째, 주요 계약 손실 180조 원. 둘째, 시장 점유율 12% 하락. 셋째, 해고 인원 8,500명. 넷째, 주가 13% 추가 하락. 대비가 참혹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첫째로, 오만은 패배를 부른다는 것을. 한국 따위가 뭘 만들겠어. 그 한마디가 180조 원을 날렸습니다.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2014년 서울 회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했을 때, 2018년 파티에서 한국 뉴스를 비웃었을 때, 2023년 UAE 제안을 거절했을 때, 모든 순간 오만했습니다. 만약 겸손했다면, 한국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면, 협력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중동 시장을 나눠 가졌을 겁니다. 180조 원을 함께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만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둘째로, 을은 영원히 을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 을입니다.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12년간 믿었던 공식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을은 준비합니다. 조용히 힘을 키웁니다. 언젠가 값을 뒤집습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준비했습니다.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을이 갑이 됐습니다. 만약 을을 존중했다면, 파트너로 대했다면, 함께 성장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동맹이었을 겁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하지만 갑질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셋째로, 고객은 물건이 아니라 대우를 산다는 것을. UAE는 F-35를 원했습니다. 성능도 좋았습니다. 가격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소스 코드는 안 돼. 현지 생산도 안 돼. 우리 조건대로 해. UAE는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한국은 뭘 줬을까요? 소스 코드, 현지 생산권, 기술 이전, 맞춤형 무장, 정비 지원. UAE가 원하는 모든 걸 줬습니다.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고객은 제품보다 태도를 샀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연했다면, 고객 요구를 들어줬다면, F-35 일부 기술이라도 이전했다면 UAE는 우리를 선택했을 겁니다. 180조 원은 우리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집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넷째로, 기술 보호만으론 시장을 못 지킨다는 것을. F-35 소스 코드는 우리의 핵심 자산이야. 절대 넘길 수 없어. 원칙은 맞았습니다. 기술은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잃으면 기술도 의미 없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나눴습니다.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확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2개국 520대 계약, 78조 원 수익. 우리는 어땠을까요? 0개국 0대, 0원 수익, 180조 원 손실. 만약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면, 일부 기술을 선별적으로 이전했다면, 시장과 기술을 균형 있게 관리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세계 시장을 장악했을 겁니다. 하지만 경직성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다섯째로, 과소평가는 최악의 전략이라는 것을. 한국 친구들 지금쯤 울고 있겠지. 2018년 파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7년 후, 만약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했다면, 일찍 대응했다면, 협력을 제안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함께 성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여섯째로, 신뢰는 쌓기 어렵고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30년간 쌓은 신뢰였습니다. 하나의 결정으로 무너졌습니다. UAE와의 신뢰, 필리핀과의 신뢰, 폴란드와의 신뢰,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파트너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2개국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신뢰를 소중히 여겼다면, 장기적 관계를 생각했다면, 단기 이익보다 신뢰를 우선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였을 겁니다. 하지만 배신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협력이 독점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것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우리는 독점하려 했습니다. 기술을 독점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이익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협력했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시장을 공유하고, 이익을 분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독점 전략은 시장 상실, 신뢰 붕괴, 180조 원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협력 전략은 시장 확대, 신뢰 구축, 78조 원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협력이 독점보다 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과 협력했다면, 기술을 나눴다면, 시장을 함께 개척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함께 세계를 지배했을 겁니다. 한국은 아시아와 중동을 담당하고 우리는 유럽과 아메리카를 담당했을 겁니다. 시너지였을 겁니다. 윈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독점욕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이 깨달음이 가장 아픕니다. 왜냐하면 가장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처음 생각과 달랐습니다. 진실 1 한국은 준비된 국가였습니다. 2014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자 개발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존도 감소 전략이 있었습니다. 단계별 실행이 있었습니다. 증거 KF 스무한 개발 일정표, 2014년 설계, 2018년 시제기, 2021년 롤아웃, 2022년 첫 비행, 2026년 양산. 모두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진실, 이 한국은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12년간 갑질을 참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력을 키웠습니다. 증거 우리가 기술 이전을 지연할 때마다 한국은 자체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비 2조 원, 엔진 국산화 개발비 1조 5천억 원. 조용히 썼습니다. 진실 3 한국은 전략적이었습니다. 우리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부한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소스코드와 현지 생산권으로 차별화했습니다. 증거 UAE, 필리핀, 폴란드 등 모두 우리가 거절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버린 자리를 채웠습니다. 진실 4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해했습니다. 고객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기술을 나눴습니다.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서울은 회의에서 한국 담당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영원히 협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의존은 원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대등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을은 을이야. 우리 말을 들어. 한국은 떠났습니다. 독자 노선을 택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 말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정직했습니다.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구체적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이 기술 자문을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1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자체 해결하겠습니다. 당시 우리는 웃었습니다. 못할 걸. 결국 올 거야. 하지만 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2년 만에 자체 개발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물었습니다.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하세요? 질문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쯤 됐을까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네,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오만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어요. 고객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 있다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3가지를 바꾸고 싶어요. 첫째, 2014년 서울회의에서 한국을 동등하게 대했을 겁니다. 을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을 겁니다. 협력 제안을 했을 겁니다. 함께 세계 시장을 개척합시다. 둘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갑질을 안 했을 겁니다. 약속을 지켰을 겁니다. 기술 이전을 제때 했을 겁니다. 신뢰를 쌓았을 겁니다. 셋째, 2023년 UAE 계약 때 유연하게 대응했을 겁니다. 장관에게 간곡히 설득했을 겁니다. 소스 코드 일부라도 이전합시다. 시장을 잃으면 끝입니다. 필사적으로 막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중동 시장을 나눠 가졌을 겁니다. UAE에는 F-35 80대와 KF-21 70대가 함께 배치됐을 겁니다. 우리는 21조 원을 벌었을 겁니다. 한국은 18조 원을 벌었을 겁니다.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시장을 나눴을 겁니다. 함께 성장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부사장이었을 겁니다. 가족은 행복했을 겁니다. 동료 8,500명은 직장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상대국 정부에게 기술 보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 감각도 중요합니다. 고객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협력하십시오. 상대국 국민에게 오만을 경계하십시오. 상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을은 언젠가 갑이 됩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을 보십시오. 준비하고, 인내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성공합니다. 독자 기술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한국에게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우리 없이도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들의 인내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의 전략에 감탄합니다. 당신들의 성공을 인정합니다. 부러움을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되고 싶었던 모습입니다. 고객을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나라.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당신들은 성공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저는 워싱턴 외곽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조용합니다. 이웃이 많지 않습니다. 펜타곤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더 이상 갈 일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혼자 마십니다. 아내와 대화는 여전히 적습니다. 신문을 봅니다. 경제면부터 봅니다. 방산 뉴스를 찾습니다. 한국 소식이 항상 있습니다. 딸은 대학에 갔습니다. 동부 작은 대학입니다. 명문은 아닙니다. 학비가 부담됩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진로를 고민합니다. 아빠 직업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해합니다. 컨설턴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방산 전문가로 일합니다. 수입은 예전의 40%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 한국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도 봤습니다. 한국, 터키와 KF21 60대 추가 계약, 7조 8천억 원 규모.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 없이. TV를 봅니다. 화면이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 한국 사천 공장. KF21이 조립 라인에서 나옵니다. 연간 생산량 40대입니다. 노동자들이 웃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적입니다. 오른쪽 미국 텍사스 공장.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Permanently closed. 녹슨 담장입니다. 풀이 자랍니다. 한국의 긍정적 결과 3가지. 첫째, 12개국 580대 계약 달성. 총 수출액 85조 원 돌파. 둘째, 독자 기술 확보로 미국 의존도 0% 달성. 진정한 방산 독립. 셋째, 고용 창출 2만 5천 명. 청년 일자리 확대. 국가 경제 기여. 우리나라의 부정적 현실 3가지. 첫째, 계약 손실 누적 180조 원. 회복 불가능 수준. 둘째, 시장 점유율 15% 추가 하락. 경쟁력 약화 지속. 셋째, 추가 구조 조정 발표. 1만 2천 명 추가 해고 예정. 국민 반응도 대비됩니다. 한국 국민 자랑스럽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미국 국민 부끄럽다. 세계 최강이 작은 나라에 밀렸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를 저버린 자는 영원히 배신자로 남습니다. 이 교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상대를 무시하면 기회를 잃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기업에게 고객을 존중하지 않으면 시장을 잃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국가에게 동맹을 함부로 대하면 고립됩니다. 협력하십시오. 저는 이 교훈을 180조 원 대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무료로 얻으셨습니다. 활용하십시오. 미국의 오만이 한국에 기회를 줬습니다. 180조 원짜리 기회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